안녕하세요. 저는 49세 전업주부 김희선입니다. 네, 요즘 너도 나도 서로 주식 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모였다 하면 주식 얘기로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면 배워서 하고, 이제 5년 전에 그 사람들 주식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년 전이면 그래도 꽤 승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 조금 투자를 해서 약간 돈을 좀 벌었을 때는 정말 용돈벌이가 되고, 야,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아, 나는 큰 돈은 절대 넣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야겠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소액 분산 투자. 네. 처음에 빨간불이 뜨고 금액이 클 때는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요. 저 기분 알죠. 저거 다 알죠. 다 알죠. 네. 바로 또 파란불로 바뀌고, 아이고. 이러면 또 극도의 스트레스를 막 경험을 하게 되고. 아, 그렇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부정맥 온다니까요. 다음에 빨간불로 해서 다시 올라도 별로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팍 오르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눈물 없이 못 듣죠. 수익 난 게 반토막이 되고 오히려 손실이 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만 다음부터는 빨간불이 나서 일정 수준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냥 바로 매도하는 편입니다. 아, 현명하시네. 네, 거기 이제 프로그램 매도 스타일. 지금은 원금만 돼도 좋겠다는 생각. 아, 그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10종목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좋은 건데? 언제 샀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IT 쪽은 안 건드리시는 느낌이 드는데. 몇 개 없네요. 탐 마스터님, 제가 손절해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꼭 알려주세요. 정말 주식 5년 차인 김희선 주부님 저희를 정말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꽤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마스터들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다 저러세요. 많은 분들, 어떤 분은 이제 불로소득이라 생각을 하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을 알고 투자하면 돈을 벌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얘기 듣고 맞아요. 자기 원칙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빠지면 기분 나쁘고 오르면 흥분하고, 그래서 조금 수익 나면 팔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절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확고하게. 자기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앞으로라도 세우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수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종목들 쭉 봤는데요. 이게 보통 리딩방이나 유료 회원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추천하는 굉장히 그 느낌 들어요. 네, 굉장히 보면 트렌디한 종목들인데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좀 물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대환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시클리컬이라고 그러죠. 경기 사이클주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경기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S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주, 그리고 이제 전자 F 같은 종목들은 이제 테크주인데 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도 있고, 같은 식음료도 있고, 그리고 펄업 같은 게임주도 있습니다. 네. 네네. 정말 이 정도 포트폴리오 짤 정도면 주린이가 아닌 거예요. 거의 펀드 매니저의 포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분야를 다 건드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분한테 한 개 회사라도 물어보면 제대로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을까.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이제 다 남의 얘기 듣고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처음 남의 얘기 듣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다 이제 망해요. 거의 다 망해요. 그게 제 케이스예요. 진짜요, 맞아요. 거의 다 망해요. 처음에 까먹어야 돼요. 그분 얘기 듣고 그럼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듣고 처음에 큰 수익 나잖아요. 이제 그 사람 말만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의존까지 다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돈을 태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2022년에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주식은 과연 어떤 주식일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일단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뉴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내가 이제 앞을 보기가 훨씬 쉽잖아요. 메가 트렌드라는 건 보통 이제 짧으면 최소 2, 3년, 길면은 10년 이상의 사이클로 그냥 성장만 하는 사이클이에요. 네, 꾸준한 거죠.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산업은 사실 많진 않아요. 뭐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고령화 우리 다 나이 들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네, 이거는 10년이 아니에요. 20년, 30년도 가겠죠. 거기에 올라탄 산업들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요새 뭐 에스테틱이라 그래가지고 피부 미용, 주름 개선, 안티에이징. 그거는 사실은 역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메가 트렌드가 내가 뭐가 있을지 배터리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뭔지를 내가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전에 어떤 메가 트렌드에 주목해야 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스페셜 마스터께서 꼭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메가 트렌드. 자, 연 마스터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저는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먼 얘기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왜 이제 내년에 봐야 되냐면 2023년에 우리나라 이제 H사회가 라스베가스에서요. 미국의 한 공유 그 택시 업체 있죠. L로 시작하는 택시가 있어요. 그 회사랑 이제 그 협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라 불립니다. 그게 드디어 출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한국 서울에서도 이 H사가 이 상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주가라는 건요, 이 자율주행이 모든 게 다 이제 완성이 되고 대중화되면요, 그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매력이 없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아직은 많이 안 타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 갈수록 많이 타겠죠. 근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요, 주가가 벌써 10배 이상 오른 게 많아요. 벌써?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근데 자율주행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자동차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냥. 뭐 근데 자율주행차는 소프트웨어예요. 사람이 갑자기 앞에 딱 지나가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명령들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 H사의 그 계열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차 시제가 열리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사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해야 되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잘 나왔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이영수 마스터님은 메타버스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들어는 봤어요. 근데 그게 뭔지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제가 10배짜리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놓치지 마. 10배짜리. 말씀하세요. 10배짜리 종목이 반드시 나올 텐데 네, 그게 뭔지는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알려주세요. 속 시원하게.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은 메타는 초월이란 뜻이고요. 이제 버스는 유니버스의 세계, 초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CPND. 형님 따라해보세요. CPND. CPND. 네, 그 같이 변하는 건데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입니다. 자, 이게 같이 변하는 건데요. 거기서 자기가 흐름을 잡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과거를 좀 시간을 돌려서 2G 시대에 한번 2G 통신 때는 디지털 통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3G가 되면서 사진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는 그죠? 새로운 플랫폼이 태동을 했죠. 자, 4G가 됐어요. 우리가 굉장히 달라졌던 게 뭐냐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플랫폼이 떴고요. 자, 그럼 5G입니다. 5G는 지금 4G보다 20배 빠른 통신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예, 그게 플랫폼이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디바이스가 우리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AR, VR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만약에 악을 봤다 그러면 거기서 몇 배가 났을까요? 한 1000배 정도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새로 태동을 하는데 여기서 악이나 같은 친구를 잘 고른다 그러면 그죠? 10배짜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CPND에서 봤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그죠? 그럼 이제 AR이나 VR 디바이스가 올해부터 이제 애플이 새로 내놓죠. 그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또 부품 공급업체들이 국내에 있을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이게 단순히 메타버스가 초딩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시죠? 나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사면 돼요? 뭘 사면 돼요? 정말 찍어줘요? 이렇게 나오시면요. 여러분, 채널 고정! 디바이스 쪽에서 올해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애플이 VR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우리 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500 ppi 정도의 어떤 해상도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제대로 되려면 2500 ppI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좀 구현이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올레도스, 뭐 LCD 온 실리콘, LC도스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관련된 업체가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런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또 분명히 달려야 됩니다. 카메라랑 뭐 라이다 센서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는 이노텍 뭐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기존에는 반도체는 우리 네모난 조각이잖아요.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경에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그러면 굉장히 어떤 작고 어떤 콤팩트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종 반도체 간에 또 집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을 또 후공정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한반도체 그리고 이 레이저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어. 네, 저희가 오늘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메가트렌드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의뢰해주신 김희선 씨의 주식 종목 어떻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 중에서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네, 가져갈 건 가져가자. 그리고 좀 약간 줄일 건 줄이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펄업스, 삼성전자, 중공업, KU 요 네 개는 저는 계속 장기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펄업스는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기업 중에 하나고요. 게임주고 대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클을 타요. 나빴다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는 나쁠 때 사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좋을 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나빠요. 분위기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살 자리라고 봐요. 상반기에 좀 좋아질 때 오히려 팔고 나가라. 그래서 지금 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금융지주랑 오는 좀 비슷해요. 성격이 약간 가치주라고 하는데 돈도 잘 벌어요. 주가도 싸요. 근데 성장성이 좀 떨어져요. 은행이라는 게 성장을 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기업들은 포트에 한두 개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저의 개인적 의견인데 그냥 평생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과정. 예. 배당도 있어요. 배당도 있고 망할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좀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게 헬스케어랑 진원 인데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세 개의 기업으로 돼 있는데 합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합병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진원과학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막 만들고 임상하는 기업인데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 정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점점 코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에 갖고 계신 기업들이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든 다 좋은 기업들 갖고 계시는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 생각을 꼭 한번 거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 저같이 주부, 특히 워킹맘들은 그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언제 그 공부하고 있어요. 애기 키우기도 힘든데. 저처럼 약간 주부들이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어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다른 데로 보내야죠. 잘하는 거. 맞아. 내가 주식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걸 봐야 봐야 돼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본인이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실증 사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네네. 주부들을 위해서? 네. 일단 뭐 중학생 아들을 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네. 그때 이제 네.
일단 그때 못난이 신발이 한창 유행했어요. 몇 년 전에. 장어같이 생긴 거. 어글리 슈즈.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학교 반에 5명이 이 신발 신으면 이야기해줘. 라고 해서 10%를 샀어요. 야, 그리고 10명 되면 이야기해줘. 아빠 10명이 됐어. 그랬을 때 20% 더 샀어요. 그리고 이게 15명이 되면 알려줘라고 했을 때 100% 다 실었어요. 네. 그 한 해에만 어글리 슈즈 관련주로 코리아가 한 8배 정도 올랐고요. 그분은 수익이 한 2~3배 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 안에서 자기가 소비하고 그동안 내가 뭐 없던 건데 새로 또 관심을 가지거나 또 새로 소비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 이게 그냥 뭐 반도체처럼 디스플레이처럼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 쉽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비 패턴의 변화는 누구보다도 이 주부들이 제일 먼저 잘 맞습니다. 알잖아요. 네. 역시 이래서 아내 말이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가 봐요. 네, 염승환 마스터님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이제 한국이 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한국이 졌는데 올해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좋은 해가 좀 될 것 같고 서름을 좀 이겨내는 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S전자, H차 이 두 기업이 큰일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희망 섞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